정부가 서울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나 오피스텔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게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본 건데요. 빌라의 주택수 제외. 과연 투자 방향으로는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정창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나온 88 대책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주택수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즉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후된 지역들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제가 한번 주변 설명 한번 드리면요. 자, 이번에 나온 88 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자,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 기존에는 수도권이 1억 6천 이하, 이건 이제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1억 6천 이하였는데 이거를 5억 원으로 상향시키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빌라들 공시가격 5억 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고급 빌라 아니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 공시가격 5억으로 상향하는 거는 입법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도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그냥 개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9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5억까지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8 대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사업성을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시켜주겠다. 즉 어떤 거냐? 예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립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받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동시에 가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면 사업시에 인가를 받고 또 관리 처분 때까지 3년, 5년 걸려요. 근데 이거 동시에 그냥 진행하겠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한 7, 8년을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절차를 이제 간소화 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지금 조합 설립이라고 있죠. 조합 설립. 이 조합 설립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이 100% 동의는 안 하죠. 그렇죠?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 또 항상 비대위가 존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 비대위를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기존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75% 이상 동의를 받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미동의자들은 강력한 매도 청구권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반대하면 현금 청산 당하잖아요. 그런 이제 매도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75%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70%로 완화. 그 다음에 동별 소유자는 2분의 1이었는데 이것도 3분의 1로 완화. 이렇게 완화를 좀 해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 즉 사업성을 상당히 좀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88 대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럼 용적률 상향이 되게 되면 임대주택도 같이 이제 더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용적률 상향 시에도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그대로니까 일반 분양분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조합원들의 분양 수입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업성을 좀 상당히 많이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LH나 SH에서 이제 인수를 하는데 인수 가격이 형편없었어요. 자, 그런데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지금 현실화 시켜주겠다. 원가는 보장해 주겠다. 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총회도 열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 초기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현장당 50억 한도 내로. 그래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88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도심에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줘서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도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도심의 안정적인 아파트 공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더욱더 이제 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 외에도 자 보면은 이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예전에는 30년 노후도 67%였는데 얘도 60%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비사업 보정개수라고 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 즉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추가적인 용적률을 이제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재개발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소,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짜투리 땅까지 개발하려는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는 많이 못 넓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로 개발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속이라던가 모아, 역세권 같은 다양한 지금 정비 사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입지에 맞게 서울 도심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런 정비 사업의 다양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만큼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정비 사업 쪽에 관심들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정부라던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 제도들도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 그 88 대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소액으로 빌라를 투자를 해놔도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소액 투자를 예전처럼 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한 패턴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예, 지금 시장은요, 무조건 뭐 재개발 구역 지정된다고 해서 가격 오르는 시장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 투자에 대한 원칙도 시장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액 투자 제가 3원칙, 예, 3원칙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비교해서 매입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하나의 진열대에 그 같은 제품들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별로. 그럼 우리가 그쪽 비교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거냐? 어떤 지역이 만약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됐어요. 근데 B라는 지역이 얘랑 A랑 입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더 좋아. 자, 그럼 얘는 먼저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비교해서 얘가 B가 더 괜찮은데 아니면 B가 입지가 비슷한데 얘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네. 그럼 우리는 B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른 A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자, 어떤 거냐? 관에서 주도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속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다 어떤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죠. 예,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즉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입지가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사업성이 안 좋아도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들이 먼저 가면 우리는 좋은 지역에 미리 선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해 놓고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들이 먼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인근에 사업성이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 간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지역에 딱 비교해 보세요. 신촌이든 뭐하든 다 지정된 다 나오잖아요. 그럼 비교해서 어떤 지역이 비어 있으면 이 지역의 노후도는 어떻고 이거를 내가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돼요. 예, 무작정 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작정 사는 거는 명품이나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데 명품이나 이런 데 사놓으면 오르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비교 정확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해서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핵심 지역 중에서도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즉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사놓으시면 무조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서울에 재개발 노후도 원래 30년 67%인데 이런 지역이 없어서 60% 완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이렇게 재개발할 데가 없어서 큰 땅들이 없어서 모아타운, 소규모 재개발이 지금 이제 도입이 됐는데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이 노후도 20년에 57%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모아타운 노후도 요건도 완화시켜줬고 재개발 노후도도 완화됐어요. 자, 그럼 어떤 지역의 재개발 노후도가 70%다, 80%다. 개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개발됩니다.
자, 그래서 노후도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노후도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얘기가. 이런 지역에 우리가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소액으로 선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의 핵심 지역 중에 노후도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입지입니다. 이제 입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부동산은 입지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사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개발 압력이 높고 노후도가 높아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사업하기 힘들어요. 예,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도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거죠. 이제는 주민들이 원해도 사업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 겁니다. 원해도. 왜? 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는 어떤 거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던가, 즉, 입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입지가 약간 떨어져라도 만약에 역세권 개발 가면, 예, 역세권 개발 가면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지라든가 사업성을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바뀐 만큼 우리가 소액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도요, 지금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비교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즉,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내가 선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소액 투자 3원칙 하에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래 대표님이 또 서울 핵심지 소액 투자 전략을 포함한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자, 대표님, 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처럼 우리가 무조건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이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 특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도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익,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중요한 건데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는, 즉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또 시세 차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입지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세미나를 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